안녕하십니까. 메타TV 뉴스 기획, 오늘은 광명을 찾았습니다. 밝게 빛나는 고장이라는 이름답게 광명은 이 문화 역량도 빼어난 도시로 정평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명문화재단 어연선 대표님 만나서 대담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광명문화재단은 언제 생겼나요? 광명문화재단 2017년에 생겼어요. 올해가 딱 5주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나요? 네, 지역문화재단으로서 광명시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그다음에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네. 이런 활동을 목표로 진행을 해왔고요. 네. 광명시민회관이라고 공연장이 가장 대표적인 공연장이에요. 그래서 네. 광명시민회관에서 많이 펼쳐지는 공연들, 네. 전시 기획, 그리고 일상에서 펼쳐지는 시민들의 생활문화 사업들, 이런 것들 같이 지원하고 네.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가 이제 취임하신 한 1년 7개월 정도 되셨더라고요. 네네. 그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습니까? 상당히 바빴습니다. 글쎄요. 네. 문화재단이 이제 5주년이다 보니까 사실 한 2, 3년까지는 체계도 잡고 지역 내에서 그동안 문화 사업을 해왔던 다른 기관들하고의 이제 역할도 좀 정리를 해야 했고, 네. 조직 정비도 해야 했고,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들이 좀 개별적으로 펼쳐지는 사업들도 많았고 해서 제가 와서는 맨 처음에는 좀 더 조직 정비, 체계 정비, 그리고 지역에서 재단의 역할, 재정비 이런 역할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법정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저희도 추진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네. 사실 작년에 오자마자 문화도시 사업을 해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들과 같이 문화도시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문화도시 지정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대표님 저 비전을 보니까 상상, 연결, 포용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 어떤 의미죠? 일단 문화예술은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 상상하는 일상 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해서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창의성을 생각해서 그것이 가장 1번의 저희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다음은 그 지역에서 광명문화재단이 지역과 예술인들과 시민들을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연결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 가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포용은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양성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보편적인 차별 없는 복지와 나눔 이런 것들, 그리고 문화의 선한 영향력 네. 이런 것들, 즉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이고 다름을 받아들여야 되는 네. 그런 문화예술의 가치를 생각해서 포용이라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취임 이후에 가장 보람된 사업이라면 뭘 들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많은데요. 몇 가지. 한 가지만 얘기해야 됩니까? 네, 두 가지 하셔도 돼요. 네. 네. 일단은 명백한 전시회라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광명의 명이고요. 백신의 백입니다. 그래요? 광명의 문화백신이라는 뜻인데요. 네. 실은 제가 취임하고 나서도 계속 지금 코로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사실 문화예술이 타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그렇죠. 전 국민이 받았지만 특히 문화예술 기관이나 공연장들도 문을 닫았어야만 했고 네. 조금 나아졌다고 해도 거리두기를 해야 했고 네. 그리고 저희 시민회관도 문을 닫았지만 광명 시민체육관도 문을 닫고 선별진료소나 백신 접종하는 곳으로 계속 원래의 역할이 아닌 네, 그렇죠. 상황으로 진행이 됐어요. 뭐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로와 그 힘듦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예술인들도 또 계속 공연이나 전시의 기회가 없었고 해서 저희가 그 선별진료소로 사용되던 그 실내 체육관에 그 예술인들과 협력해서 전시회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실제로 백신 접종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 공간에다가 저희가 그림을 전시를 했습니다. 찾아가는 전시네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저희 광명의 관내 예술인들 50여 명이 참여를 하셔서 다 작품을 흔쾌히 내어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종사자분들 오시는 시민들이 보실 수 있는 그리고 체육시설이었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아픔이 있는 공간에 네. 또 문화예술 작품이 전시되면서 그 전시된 것 자체를 보는 우리들이 같이 좀 마음이 울컥하는 그런 그러네요. 순간이었거든요. 그거하고 보건소 바로 앞에도 시민들이 어린이들 중심으로 빨리 코로나가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그림을 그려서 네. 지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앞에. 네. 네, 그래서 그것을 명백한 전시회라고 이름을 예. 했고 그래서 이 시민들과 함께 예술인들과 함께 이 코로나 시기에도 문화예술을 가지고 위로받는 네. 그런 작업을 했던 것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참 작업입니다. 아이디어가 좋네요. 네네. 네.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뭡니까? 힘들었던 기억은 역시 뭐 코로나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이 공연 예술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오시지 못하게 하고 오셔도 항상 네. 뭐 제한된. 네, QR부터 시작해서 뭐 방역 항상 해야 하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시와의 협업은 어떻습니까? 박성원 시장께서 잘 도와주시나요? 문화예술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어떤 때는 제안도 해주시고 네. 네, 이런 공연 그렇군요. 우리 할 수 없을까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실제로 안양천 예술을 품다라고 네. 저희가 안양천을 그 근접한 도시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또 굉장히 가고 싶은 공원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지금 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네. 그곳에서 공연 예술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제안해 주셔서 안양천 예술을 품다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시장님이 제안하신 사업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몇몇 보도를 보니까 이 광명은 서울시와의 그 문화 협업도 꽤 활발한 거로 듣고 있어요. 서울시하고 사실 굉장히 근접한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공연장이 문예회관이 없고 아트센터가 없고 시민회관 이제 500선 남짓의 공연장인데 네. 그리고 이제 상주단체들 입주해 있는 시립예술단도 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 공연 콘텐츠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가 이제 국도비 지원도 받고 해서 많은 공연들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립예술단 중에서 서울시 무용단이 여기서 공연을 또 해서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셨습니다. 네.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문화재단이 있긴 있는데 과연 뭘 하는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시민 친화, 시민 소통 측면 어떤 말씀 주시고 싶으세요?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좋은 공연도 있고 좋은 행사도 있는데 저한테까지 잘 정보가 안 와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들 하고 있는데 일단 직접 만나는 대면도 늘리고 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홍보에 나서주시고 서포터즈도 해주시고 네. 하는 그런 그 청년 홍보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미식회라울에서 시민 그 기획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광명 곳곳에서 활약하시면서 저희 재단이나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문화사업들 많이 홍보해 주시고 계시고 네. 그리고 저희 직원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예술인 지도라는 그런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예술인 지도도 되고 예술인 지도도 되는 그 광명에 있는 예술가나 예술인들 그 예술 단체 그다음에 예술 행사나 뭐 공연 전시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정보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광명하면 또 유명한 것이 저 시인 기형도. 네네. 이분이 저 소화동 출신이라면서요? 네, 그 기형도 네. 문화권도 있죠.
태어나시기는 여기서 태어나진 않으셨지만 네, 유년부터 청소년기를 여기서 보내셨어요. 네. 그래서 그 유가족분들하고 같이 그 기영도 문학관을 소화동에 지금 만들었고요. 거기 잘 됩니까? 처음 개관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2017년 개관을 해서 2017년 11월에 개관을 해서 2018년, 19년은 뭐 1년에 2만 명 이상씩 찾아오셨는데 코로나 또 맞으면서 상당히 지금 줄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광명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그러니까요. 찾아오시는 분들 많으셔서 네. 네. 광명자랑 또 있지 않습니까? 광명 동굴. 네. 문화사업화 어떻습니까? 혹시 여름에 가보셨습니까? 좀 못 가봤어요. 와인도 유명하다면서요? 네네. 와인 저장을 할 수 있는 천연 저장고죠. 네. 와인 페스티벌도 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고요. 와인 좋아하시죠?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렇게 생겼군요. 전국의 와인들이 저희 그 광명 동굴에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네, 소백산, 뭐 영동, 다양한 와인들, 네. 국산 와인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데 네. 온도도 그렇지만 그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와인 이렇게 진동이 없는 공간에 네. 저장되어야 되는데 동굴이 아주 천연의 저장고여서 많은 와인들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이제 와인 얘기로 먼저 갔지만 광명 동굴은 진짜 여름에 오시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활동이 이제 좀 더뎠었는데 이제 코로나 글쎄요 약간 이제 잠잠해지는 분위기도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다행히 이제 올해부터는 거리두기도 객석 거리두기가 있어서 네. 저희 극장처럼 500석밖에 안 되는 극장은 좋은 공연에 항상 예매해 주시면 많이 해주시는데 반하면 250명밖에 못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매 시작하면 20분 만에 매진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다행히 그 객석 거리두기가 없어져서 네. 지금 연일 매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연 사업 말씀드리면 올해 요번 주에 굿모닝 홍콩이라는 저희 상주 단체 그 공연들도 있고 네. 그리고 연극인가 보죠? 네? 연극인가 보죠? 네, 연극입니다. 네. 연극도 있고 발레도 있고 클래식 공연 하반기에 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 중에 하나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건 저희가 올해 그 장애인 문화예술원하고 협력을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볼 수 있는 그 베리어 프리 공연을 올해 처음으로 좀 선보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공문화예술기관이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공연 어떤 걸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양한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단체하고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로 음성 자막부터 시작해서 그런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공연 단체하고도 협력해서 10월, 11월 그런 베리어 프리 공연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광명이 또 유명한 게 1인 1악기로 시작한 그 광명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예술가다 이런 측면으로 생활문화 사업들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하반기에는 그분들의 이제 1년간 열심히 준비하신 것들 뽐낼 수 있는 성과 공유회랑 그 연주회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임기한 반환쯤 도셨는데 이것만은 내가 꼭 해놓고 물러나리라. 이것은 꼭 할 거다. 이런 야심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임기 내야 꼭 하겠다는 거는 제가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없어도 문화재단이 해야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모님 현답이네요.
문화재단이 이제 좀 그 5년 되면서 시민들께서도 이제 재단의 역할도 많이 인정해 주시고 재단과 같이 하니 참 좋다고 재단이 있는 광명 너무 좋아요. 네.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 제가 할 일은 제가 이후에도 정말 문화재단이 광명 시민들에게 이 문화예술로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을 저는 제가 당장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까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메타TV 뉴스 기획, 오늘은 광명문화재단을 찾아서 어연선 대표님과 재단 활동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